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이 인천시 안으로 결정될 경우 김포시가 건폐장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검단 신도시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주민단체는 김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병수 시장에게 인천시 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 주민들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확정을 촉구하며 김포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지역 주민단체 중 한 곳인 검단 신도시 총연합회는 김포시가 대광이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장담했다가 말을 바꿔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포시의 5호선 예타 면제와 빠른 착공을 위해 인천시 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 대광위에는 계속 얘기했거든요. 나는 대광위가 결정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겠다. 인천을 이용하는 거에 불과한 그런 노선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을 바꾼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김포시장님에 대해서 이런 별명도 붙여드렸어요. 일구이연 열사라고. 앞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5호선 연장 노선 확정을 위해 8월 중 평가단을 구성하고 각 지자체가 제출한 노선안 중 하나를 선정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노선 제출이 늦어지며 8월 중 노선을 결정하겠다던 계획이 무산됐고 이후 9월 중 직권 중재를 통해 노선을 확정하려던 대광위는 지자체가 중재안에 불복할 것을 고려해 연말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시는 김포시가 건폐장을 가져가는 것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려 했으나 김포시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입장. 반면 김병수 김포시장은 인천시가 설득 과정 없이 노선 변경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가 변경해야 되는 타당성과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근거를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인천시가 그런 활동들은 하지 않고 당연히 그냥 단순히 노선만 이렇게 인천으로 틀어주십시오 하게 되면은 그걸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김병수 시장은 5호선 연장 사업이 김포 한강이 컴팩트시티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김포시안이 아닐 경우 김포시가 건폐장을 가져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천시를 2개, 3개, 4개의 정거장을 거쳐서 가게 되면은 이것은 사실 김포 한강2 신도시용이 아니라 검단 신도시를 위한 교통망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검단 신도시용으로 준비하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시가 그 어떤 희생과 어떤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를 건폐장이라는 문제를 검단 신도시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안 검토 연구 단기 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통해 인천시와 김포시가 제출한 노선의 장단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단기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빠른 결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 5호선 비대위는 20일 성명을 내고 5호선 연장에 대한 지자체 노선 합의는 불가능하다며 남은 기간 동안 인천시와 김포시가 지속적으로 평행선을 달린다면 대광위가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시작한 국토부의 단기 용역을 두고는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대광위에 책임을 묻겠다면서 다음 달에는 반드시 결과물을 도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불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의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방 분권형 개헌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약 7대3, 국가사무가 지방사무의 배를 넘습니다. 조세 수입은 국가와 지방이 약 8대2 비율인데 재정 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약 4대6 비율을 보입니다. 지방정부는 조세 수입보다 재정 지출이 많다 보니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일이 많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사무가 많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만든 정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상황에 맞지 않는 시행착오를 경험합니다. 그런 정책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아 비효율적인 정책이 되고 맙니다. 중앙 관료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문제를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지방 정부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치단체고 정부이기 때문에 지역 문제를 고민하기에는 중앙정부보다 더 적합하다라는 게 지방정부는 자치 입법과 조직 운영에도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상위 법령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고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도 대통령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은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발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격차는 더 벌어지고 불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균형 발전도 그렇고 지방분권도 그렇고 강력한 입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입법을 가지고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밀고 나갈 것인가, 이것이 그 다음 총선 과정에서 논의되고. 정부는 지방자치 분권과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주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준비한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계층화가 남아있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강력한 집행조직이 아닌 대통령 자문기구인 탓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바라는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는 서울로 편입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시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한종호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우선 현실성부터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편입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리적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경기도에 연접되어 있지 않고요. 김포고천의 남쪽으로는 강서구와 계양구가 있고 서쪽으로는 인천시 서구 검단이 있거든요. 또 동쪽으로는 한강이 가로막고 있고요. 애석하게도 김포 시민은 일산대교를 건널 때 돈을 내고 건너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김포는 섬인 거죠. 그러니까 연접된 곳에 편입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거 역사성을 보면 양천구는 김포군 양동면, 강서구는 양서면, 1961년도에 서울로 편입됐고요. 역사적으로 우선 정서가 같다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김포 시민의 많은 인구가 생활권이 서울권이기 때문에 서울로 편입이 충분한 명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럼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이 될 경우에 두 도시에는 서로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아마 서울과 김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에서의 이득은 서울이 900만 인구가 메가시티의 어떤 위태로움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점점 축소되고 있죠. 또 서울의 경기도로 둘러싸여 있어서 수도 서울이 웅비를 할 수 있는 지리적 외부 확장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김포를 통해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수도 서울이 바다를 갖게 되는 이점이 있고요. 즉 서해 진출, 대북 교류, 또 수도권에 있는 제사 매립장 활용 등의 이점이 존재하고요. 또 김포는 서울 편입을 통해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SOC 사업 활성화 등 사회적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요. 또 지지부진한 광역교통 개선, 또 김포시 평균 연령이 41세거든요. 참 젊은 도시거든요. 젊다는 것은 교육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교육특구로 지정된다면 교육의 질 향상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서울과 김포 시너지 효과가 엄청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 편입론을 그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예. 지난 8월 18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김포 주민 설명회에서 아마 대부분의 주민들은 서울시 편입이 낫다라는 의견이 전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과거 몇 차례 선거 때 시도되었던 어떤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거철 의제? 어떤 그런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포의 지역적, 역사적, 정서상의 불안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 편입이 답이라는 결과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었습니다. 저출산과 청년 인구 유출 등 각종 문제로 인해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역의 현실은 냉혹한 상황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한편 사라질 위기에 놓인 지역들도 많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 케이블 TV가 가져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딜라이브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저출산 등 인구 유출 문제 또한 심각해지면서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사회 전반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반이 되는 본부대가 흔들리는 가운데 지역 방송과 지역 채널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시군구의 약 40% 이게 지역입니다. 지역들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인구 유출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저하되고 있고 이 수도권과의 격차는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순 배재대 교수는 케이블 TV만 할 수 있는 정책성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역 방송이야말로 가장 일선에서 도울 수 있다는 것. 지역과 지역 방송 모두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 있습니다. 지역과 지역 방송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과 접근만 조금씩 달랐을 뿐 법 제정을 통한 규제 완화에 대해선 모두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지만 규제들이 많이 촘촘하게 돼 있거든요. 하려고 해도 못하고 하려면 또 돈을 드는데 지역생활을 요구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가운데 그냥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국내에서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닌 해외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협회에선 이미 일본 케이블 TV 방송 연맹과 협약을 맺고 커머스 등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지역 채널을 활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즉 지역 문제를 지역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식에서 외부로 진출하고 외부에서 답을 갖다가 얻는 방식을 갖다 저희들은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의 경제와 문화 발전을 위한 케이블 TV의 역할을 살펴본 이번 세미나는 한국방송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고금리를 챙긴 혐의 등으로 대부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77명에게 연이자율 2,029%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 11,680%의 고금리를 적용해 250만 원을 빌려주고 당일 330만 원을 돌려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A씨는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금리 상승과 어려운 경기 여건에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면허로 택배 차량을 훔쳐 운전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 19일 밤 9시쯤 부천 송내동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저녁 7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택배기사가 배송을 간 사이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부천까지 25k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